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0월 금통위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에요. 두 번째, 이창용 총재는요, 부동산 매수자한테도 같이 경고를 날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체크를 드리고요.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12월 역대급 그 시장이 열립니다. 장의자의 레전트나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이 일반 분양 물량이 엄청났던 매먹특급 단지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 분양권 전매는요, 부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재테크 수단입니다.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와 관련된 모든 것 저희 신간서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스입사,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예약 판매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10월 금통위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자, 3.5% 기준금리 벌써 9개월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은요,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의 결정이었고 채권 전문가 전망과도 일치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3.5%를 금리 상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다.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3.5% 기준금리를 유지할까라는 거죠. 근데 오늘 중요한 소식이 나왔어요. 자, 금통위 이전에 나타난 통화정책 주요 변수를 살펴보면요, 경기, 물가, 가계부채입니다. 먼저 경기는요, 수출 데이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7% 감소했는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기준을 볼 때는 9.2%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9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동안 기재부가 상저하고를 강조했잖아요. 경기 사이클이 상반기 때는 이제 저성장, 하반기 때는 좀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완만한 성장세가 나타날 걸 기대했는데 이게 한 분기 늦어져서 3분기 반등이 아닌 4분기 반등이 조금 수치로 나타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물가도 심상치 않아요. 헤드라인 CPI가 3.7까지 치솟았습니다. 6월 달에 2.7였는데 3개월 만에 1%포인트 올랐죠. 또한 한국은행에서 주목하는 그런 CPI,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3인데 7월 이후에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물가 안정 목표제가 2%인데 3.3이네. 이게 안 떨어지고 3개월 새 유지가 되고 있네. 그러면은 이게 한국은행 전망에 좀 벗어난 거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좀 한국은행 생각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요즘 급부상한 이슈 바로 가계부채 증가폭인데요. 자, 지금 가계부채 증가폭은 9월 들어서 좀 둔화가 됐습니다. 자, 전금융권 증가폭은 8월에 6.1조 원 증가해서 이번 달 9월 달에 2.4조 원을 크게 줄어들었고요. 은행권의 증가폭은 6.9조 원 증가해서 4.9조 원 증가로 2조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 금융권에서 좀 대출 상환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또한 갑자기 터진 중동 지역 정세의 불안도 이제 통화정책의 중요한 변수죠. 자, 얘가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역비공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참전 국가가 확대가 되면 이게 최악의 경우 유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게 150달러까지 가면 2차 물가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통화정책에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자, 8월 금통위 대비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방문은 이제 끝부분을 살펴보시면 돼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과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 양상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추가된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그래서 중동 사태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됐고, 삭제된 거는 8월 금통위 때 있었던 금리 인상 파급 효과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방문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나타냈어요. 자, 한국은행 총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자간담회에서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발언도 처음 나왔어요. 자, 먼저 한국은행 포워드 가이던스, 이제 이창용 은행 총재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도입된 거죠. 어떤 식으로 얘기해 주냐?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 생각하는 내용을 말해줘요. 자, 이번에는 어떤 가이던스가 나왔냐?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금통위원 전원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번에 한 명 빠졌어요. 근데 한 명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금리를 올릴 수도 낮출 수도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처음으로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내용이 금통위원 사이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런 발언을 한 사람 제가 볼 때는 박춘섭 금통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4월에 취임을 했죠. 취임사부터 좀 파격적이었어요. 경제가 어려워 적절한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한마디로 경제가 안 좋아서 통화정책을 활용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비둘기파적인 성격을 내보냈었거든요. 물론 박춘석 금통위원도요, 경기 둔화라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일단은 지속적인 긴축에 대해서 조금 약간 다른 스탠스를 보이는 금통위원이 처음으로 나왔다. 거기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창용 총재가 생각하는 물가 전망도 살펴볼게요. 자, 얼마 전 10월 1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물가 목표치가 2%에 수렴할 것이다. 그래서 2% 초반 가능성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금통에서 조금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내년 말 물가 2% 수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그래서 8월 말 물가 전망에서 이 내년 말 2% 초반으로 간다는 물가 전망을 내놨었는데 이 8월 예측보다 2% 물가 달성이 좀 늦춰질 것이다. 이렇게 좀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늦어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상태로 예상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 왔다. 이 정도까지 표현을 했어요. 자, 가계부채 평가 볼까요? 일단 정부 규제로 증가세는 둔화됐다. 다만 주택 관련 대출은 여전히 많다. 물론 통화정책 사용 가능성은 현재 없다. 정부의 미시적 정책이 우선임을 강조했죠. 일단은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부동산 영끌 매수자한테도 경고를 했습니다. 통화정책으로 부동산을 부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준금리 1%대로 낮아질 것을 기대하고 대출을 과하게 받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요즘 30대 분들이 많은 대출을 포함해서 주택을 사다 보니까 이게 거래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경고 메시지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대한민국 경기 전망의 내용도 좀 간략하게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나왔다? GDP갭 플러스 시점이 언제냐고 기자가 질문한 겁니다. 이 GDP갭은요, 잠재 GDP와 실제 GDP의 격차예요. 잠재 GDP는 대한민국의 생산 요소들을 모두 활용해서 달성하는 GDP 수준이고 실제 GDP는 지금 그거보다 낮은 상황이잖아요. 침체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잠재 GDP와 실제 GDP가 차이가 나는 갭이 언제 플러스로 전환이 될 것이냐? 연말 정도의 GDP 갭 플러스를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뜻이다? 경기가 괜찮아질 거란 전망이고 경기가 괜찮다는 거는 고금리의 부담이 적다는 뜻.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긴축 기조를 이끌고 가는데 환경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냐 질문이 나왔어요.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 자금 시장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CD금리, CP금리 같은 초단기 금리까지 같이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자, 여기에 회사채 발행이 어렵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포기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기업 대출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한국은행이 대응할까요? 물어봤더니 이창용 총재는 지금 상황이 조금 나쁘긴 한데 이게 1년 전에 비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지원 언급은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동성 공급 같은 거. 자, 10월 금통위를 결론 내면은요. 키움 주권 보고서가 딱 들어맞았네요.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었다. 자, 물가 둔화 속도 지연은요. 기준금리 인하 시점 연기를 의미하죠. 자, 이번 금통위 이전에 채권 전문가들의 대한민국 금리 인하 시점 전망이 있었어요. 이제 해외 IB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2분기를 많이 이야기했었고, 국내 전문가들은 2분기도 많이 있는데 3분기로 점점 많이 넘어가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오늘 금통위만 보면은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1%대 저금리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과하게 많은 대출을 포함해서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1% 저금리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금리가 나오려면요, 그냥 이유 없이 낮추지는 않더라고요.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낮추는 케이스는 별로 없고요. 보통 저금리가 되는 환경은 저물가라는 겁니다. 근데 미래에 저물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전망을 할 수 있지만 이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저물가라는 거는 뭐 공급층 인상, 이제 공급층 요인부터 시작을 해서 뭐 경기 침체, 뭐 경제 쇼크,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고물가인 지금 논할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뭐 1%대 저금리를 보고 여러분께 내 집 마련을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지금 쇼킹 부동산이 기대하는 기준금리는 2.5%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1%포인트까지 낮아진 다음에 경기 상황을 보고 어느 쪽으로 갈지 한국은행이 결정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3.5% 금리가 영원할 거라 보지 마시고 앞으로 기준금리 한 2.5%까지 보시면서 내 집 마련을 접근하신 게 어떠냐, 이렇게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2.5%만 돼도요, 전세대출금리는 2.7%,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입니다. 지금보다 부동산 시장이 훨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10월 금통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금통위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하락폭 둔화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상반기보다 하반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오늘 정리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